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 관련 꿀팁, 매매, 배분 등 전략이라는 주제로 댓글과 이제 메일 많이 주셨던 질문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고 적용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돼서요. 펀드, 연금저축 펀드, ETF 주식 등 매수 방법, 그다음에 몰빵, 분할 매수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또 배분 등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 배당주는 이제 큰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인 배당을 먹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이제 투자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1등 주식 애플로 좀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애플로 이제 소고기 회식하는 방법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펀드 ETF 주식 뭘로 하는 게 낫고 또 비중을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대상별로 특징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많이 제가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아는 형님하고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전제는 좋은 투자 대상을 펀드든 ETF든 주식이든 선택했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자, 펀드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나 어떤 증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업무 중에 직접 매매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월 자동이체 등으로 제가 볼 때 핵심 편안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좀 한 2%대 중후반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편안하게 이걸로 돈 모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자, 이제 그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ETF는 뭐다? 저렴하죠. 여러 개의 주식들을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타이거 저기 나스닥이 10,000원짜리도 있고 60,000원짜리도 있고 팡은 26,000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저렴한 가격으로 분산 투자의 효과를 통해서 직접 매매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식보다는 좀 낮은 변동성이 좀 있겠죠. 여러 개를 합쳐놨으니까.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수익성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0%대니까. 그게 이제 ETF의 특징. 자, 주식 마지막입니다. 큰 변동성 오케이 괜찮아. 나는 그런 거 괜찮고 내가 직접 타이밍 결정하고 나는 펀드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보다 좀 다이나믹한 이런 거 난 즐겨. 난 그런 거 괜찮아. 네, 그런 거 즐겨서 난 높은 수익 볼 거야. 네, 그때 요즘엔 거의 수수료가 없거나 낮습니다. 해외 주식도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펀드는 하지 않아요. 펀드는 하지 않고 주식과 이제 ETF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저히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대1대1 비율로 좀 시작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한 1, 1, 1 뭘까요? 한 33, 33, 33 그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정도,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이게 직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대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펀드가 예를 들어서 신경 안 쓰고 돈이 잘 모여진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좀 펀드 이게 안 움직이니까 내가 주식이나 ETF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쁘고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안 좋고 펀드가 무조건 안 좋고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펀드 성과는 제가 TV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스타일 찾아서. 그렇게 이제 먼저 배분해서 모르면 뭐다 1대1대1 빌로 가셔서 그냥 내게 맞는 것 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매매는 어떻게 할까? 성과 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런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자, 연금저축 펀드로 하다가 좀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투자 금액을 내가 지금 다 넣어야 되는지, 좀 나눠 넣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비단 연금저축 펀드뿐만 아니고 일반 펀드나 ETF 주식 등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투자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제 작게 좀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꺼번에 금액 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사실은 저라면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이제 계속 빠지다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해서 저는 좀 찾아가고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몰빵하죠. 이런 상황이면. 예,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제 요 상황을 좀 봐 오셨다면 아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예. 정답은 사실 없고요. 지금이 이제 뭐 3월 만약에 그러니까 2월, 3월이 이때였으면 저는 당연히 몰빵했을 거예요. 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씩,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번 나눠서 매수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신경 쓰시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 10번 이내라든지 한번 몇 번 그 정도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에 좀 괜찮은 정도로 좀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몰빵 들어갔다가 이것도 떨어지면 이게 심리적으로 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는 게 왜 좋냐면 상승하고 이제 하락하는 증시에서 내가 몰빵 쳐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시기는 매수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펀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펀드가 다 해외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5시 이전에 하시면은 이제 2일 뒤 기준가, 5시 넘어서 신청하시면 3일 뒤 기준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매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에는 매월 그냥 이체를 고정 금액 같은 경우 이체를 하시고 조금 떨어진 상황에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시기적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월 적립식하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거 같이 붙여서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F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1%, 2%대 떨어지는 게 이게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에 이제 한 약 3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성장주도 있고요, 가치주도 있어요, 전통 가치주. 이게 완전 흐름이 다르잖아요. 성질도 다른 거기 때문에 평균이 1, 2%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때를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3, 4% 이상 빠지는 건 진짜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은 내가 이제 이걸 매수하시다 보면 평단이라 그러죠. 평균 매입 단가, 뭐 그 부분에서 사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작년 9월 나스닥이 또 폭락했습니다. 올해 2, 3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기분이 별로 사실 좋진 않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만약에 사는 시기라고 보면 완전 땡큐하고 들어갈 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2, 3월 같은 폭락장은 정말이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이런 구간만 예를 들어서 잘 잡았다 그러면 회복만 돼도 우리가 뭡니까? 기본 한 10에서 15%그 이상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회복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량 TV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먼저 이제 나스닥 ETF 먼저 말씀드리면 나스닥 ETF는 작년 초에요 한 43,000원대였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68,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4월 초 기준으로 67,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팡플러스 ETF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10,000원대였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29,000원 거의 30,000원까지 올라갔고 이게 이제 4월 초 기준 보니까 26,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팡에 좀 이렇게 몰아 좀 넣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흐름하고 변동을 좀 보시면 지금이 좀 떨어졌구나. 물론 뭐 차트로 이런 걸 분석해서 많이 있는데 제갈량 TV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거나 조금 이제 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약간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하고 변동 살피셔서 좀 가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애플하고 테슬라 제가 메인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한 1, 2%대 많아봤자 한 4, 5%예요. 매월 저는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지금 뭐 좀 떨어졌을 때 뭐 한 1, 2% 빠졌다. 그럼 그때도 이제 찬스기 때문에 매입하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5%에서 뭐 많이 나올 때 10에서 2%, 20%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한 5%에서 10% 이상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과 평가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요 이제 질문이에요. 뭐 그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뭐 바꾸고 싶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성과로 투자 금액도 조정하고 배분도 다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투자하고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1년 정도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일단 좋은 기준을 선정하는데 먼저 좀 이렇게 시간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하고 변동도 보고 저는 이제 좀
잘 되는 놈한테 더 몰아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뭐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애플에 좀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좀 성과가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마소가 상대적으로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테슬라 제외하고요.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했죠. 수익률이 1등 펀드, 뭐 2등 펀드, 3등 펀드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1등이었고 그 나스닥하고요. 그다음에 2등이 에셋이었어요. 3등이 AB 미국 그로스였습니다. 얘가 수익률 제일 좋고 그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과 위주로 배분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3개 정도?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테크놀로지, 나스닥, AB. 나는 근데 AB가 이제 가치주가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골고루 해서 하락장에 좀 덜 빠지고 싶어. 얘가 좀 하락장에 덜 빠지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다? 다 같이 4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네, 비율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테크는 뭐 35%, 나스닥도 35%, 에셋을 이게 AB가 아니라 에셋이겠네요. 뭐 30% 이렇게. 4개면 뭐다? 30%.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0%, 에셋 25%, 뭐 AB 15% 이런 식으로 성과를 갖다가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 나오는 친구한테 몰아주고 걔한테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배당주 관련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로 소고기 회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고요. 괜찮은 거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갈량 TV에서 말씀드렸던 예전에 미국의 이제 통신 미디어 그룹 AT&T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T&T 같은 경우에 이게 일단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상황이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좀 이게 이 주가 흐름, 예. 어쨌든 주가가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맞불리는 거기 때문에 흐름 좀 보이실까요? 예. 뭐 시작했다 계속 치다가 거의 똔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AT&T, 예. 요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좀 샀어요. 샀는데 4월 초 기준으로 성과가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예. 얘가 한 8월이면은 9, 10, 11, 12, 한 8개월, 1년 조금 안 되는 8개월에 지금 한 1.4% 정도 됩니다. 네. 좋나요? 배당주는 이게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 작아요. 변동성이 작아서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게 좋은 게 또 하락장에서 막 그렇게 안 빠져요. 잘. 네. 주식이 어떤 다이나믹한 것을 즐기는 분들한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좀 안정적인 거를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거나 그냥 계속적인 배당 수입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걸 겁니다. 예. 배당주 투자는 뭐 어떤 우리의 노후 자금 그런 마련 같은 거, 노후 자금 뭐 안정된 노후 자금 그런 확보, 그러니까 현금 수입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현금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한 전략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내가 AT&T를 넣어놨다, 그럼 연에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성장되는 수익률도 먹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치니까 제가 보면 한 8에서 10% 정도 연에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제 AT&T 같은 경우는 2월, 5월, 8월, 11월 배당을 합니다. 4월 초 기준으로 $30 거기서 만약에 보니까 배당금은 한 주에 한 세 전후로요. 한 0.52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좀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배당주 투자도 좋은데요. 성장성, 예, 저는 좀 이렇게 성장성도 같이 있으면서 배당주 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막 배당이 너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 기업, 제가 참 좋아하는 애플. 재밌는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기사에서 애플이 이제 배당을 좀 높게 준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왕이면 좀 화끈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애플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다음에 아니면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 맛있는 소고기 회식하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플 이제 배당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당 수익률 한 0.6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배당금이 지금 이제 이게 4월 초 기준인데 $123, 예, 한 0.82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애플 한 주를 사면은 연간에 이게 이제 4번에 나눠 나오는 거죠. 0.82달러가. 그러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0.82달러니까 한 주당 배당금이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새해 이제 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뭡니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애플이 만약에 100주 있다고 쳐볼게요. 애플이 100주 있으면 이제 연간 10만 원 받겠죠. 예. 그럼 10만 원으로 여러분들 회식을 몇 번 할까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한 400주 정도 있다면 우리 가족들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뭐 주위 사람들하고 분기마다 400주만 10만 원씩 회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애플 배당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족은 5만 원만 있어도 돼요. 뭐 소고기 아니라 돼지고기도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400주간 8번 회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즐거움을 찾아가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스개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재미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입니다. 투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생각하기 나름 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오래 바라보고요. 경험해서 좀 공부도 하고요. 좀 성장하고 우리가 투자 이제 평생 할 거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내가 내 방식 좀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식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거 모으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유 조금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차근차근 좀 한 걸음씩 꾸준히 투자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바 이루는 그리고 또 목표하시는 바 달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